Good morning. 어우, 날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오늘 5시에 집에서 나왔는데 5시 한 10분 정도 되니까 불이 다 꺼지는 것 같아요. 와, 뭐 대단합니다. 옆길은 제가 가급적 안 가려고 그래요. 조금 나이 더 들면 이쪽으로 가고 흙길을 좀 밟고 좀 터프한 길을 좀 가려고 그럽니다. 그제 보니까 여기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여기를 쭉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이름이 무장의 숲길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정말 휠체어를 타고 계실 때 얼마나 그 답답함. 그래도 저 산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숲길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쭉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그분은 기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여기 하여간 행정가들, 서초구청장님이 하신 건가? 죄송합니다. 제가 서초구청장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뭐 어쨌든 뭐 누구가 됐든 간에 이렇게 바로 저기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인데 바로 옆으로 이렇게 쭉 길을 만들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 노인분들도 이런 뭐 100%의 산행길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함께 사는 사회가 이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요즘 뭐 답답하시죠 다들. 이게 어제도 저와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하고 두 분이 이렇게 국회의사당 앞에 거기서 두 분이 대화하시는 것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와, 진짜 평행선이다. 저는 뭐 어느 누가 옳다 그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살면서 종종 이제 그런 일을 접하잖아요. 막 가슴 답답하고, 내가 분명히 옳은데 상대방이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우길 때, 그럴 때 있으시죠? 저도 많이 경험하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막 상대방을 비난하고 열받으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 제3자, 그냥 뭐 친구가 됐든 뭐 회사에서 만난 동료가 됐든 직원과 사장이 됐든 뭐 이런 모든 관계는 사실 뭐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면 뭐 안 맞으면 뭐 헤어지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런데 이 평행선이 부부가 이런 평행선을 갈 때는 정말, 근데 의외로 부부가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는 경우 많아요. 그거 정말 얼마나 답답할까. 누군가는 그러실지도 모르죠. 족장님, 현명한 줄 알았더니 별로 현명하지도 않네. 부부도 평행선 타면 헤어지면 되는 거지 뭐가 복잡해요. 그렇죠. 이제 최후의 수단이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진다, 이혼을 한다, 할 수도 있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우리 처음에
결혼할 때 그 마음을 생각한다 그러면 물론 다른 얘기죠. 예. 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정말 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분이 어떻게 좀 잘해갖고 뭐 누가 양보를 하든 뭐를 하든 했으면 좋겠지만, 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각자의 주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사실 뭐 저야 일단 저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고 뭐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래서 부부간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제 와이프하고 대화가 정말 저렇게 평행선이 간다거나, 아니면은 자식하고 대화가 평행선으로 간다거나. 근데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우 시끄러워. 도로가 아파트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들어와도 좀 낫죠. 아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전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안 했겠어요? 과거형이죠, 그죠? 과거형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거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살아보고, 그리고 특히 제가 지금 이제 유학 사업,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그 학부형들, 우리 고객이죠,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배운 게 정말 많았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학부모들이 저하고 평균적으로 한 20살 정도씩은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학부모들한테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부부간에 정말 위험한 거는요, 제 3자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똑똑하다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넌 참 똑똑하다,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대한 투머치 확신에 차 있다고요. 근데 그 확신이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많은 확신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서 그런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게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론을 하면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이 100% 이깁니다. 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도 있고, 그 논리적 그 근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자, 쉬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어, 부부가 있어. 근데 남자가 돈을 잘 벌어.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와, 주변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너 시집 잘 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남자는 지가 왕이 된 줄 알아. 자기 얘기가 다 오라, 다 오라. 그리고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이런 식의 반응을 많이 보이죠. 아이고, 예서 여자가 가정주부일 때. 참나. 아이, 집구석에서 뭐 일도 안 하고, 너가 일해봤어? 돈은 내가 벌고 오는데, 그 배가,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쫙 얘기를 하면, 밖에 나가서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뜻 들으면 그 말 다 맞아. 다 맞아. 여자는요, 이런 경우에, 저 횡설수설하면서 설명 잘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네, 억울하지. 네. 뭐 쉬운 예로 이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요즘 뭐 집에서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그러는 집은 뭐 없죠, 거의. 네. 다리미도 거의 안 쓰죠. 근데 집에서 어떤 여자가 남편의 이렇게 다림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보고, 여보, 그거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다림질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거 저 세탁소에 맡기고 아줌마한테 맡긴 거, 그거 뭐 몇천 원이면 되는데, 뭐 천 원도 안 될 텐데 왜 그걸 하고 있어? 가서 좀 더 큰 일해. 막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모든 거를 이성적으로 수치로 계량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여자가 설 자리가 없죠. 설 자리가 없어. 제가 이게 이제 반대인 경우에는, 이게 사실 어떻게 올라가?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는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반대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자가 돈을 잘 벌어, 뭐 사업을 크게 하는 여자라든가, 아니면은 여자가 의사야, 잘 벌어. 남자는 경제력은 여자만큼 안 되지만 똑똑해. 굉장히 똑똑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옛날 얘기지만 지금도 종종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울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가요, 지금 상해인데요, 내 유학 상담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한번 내려와 주이소. 그래서 울산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동네 사람 뭐 유학에 관심 있는 몇 명이 함께 이제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그때 아빠가 안 계셨어요. 한참 설명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빠 깜짝 놀랐죠. 집에 오니까 한 부부가 초청이 되고 엄마도 한 2명 와 있고, 이거 뭐지? 냅다 이 엄마가, 여보, 앉아 보이소. 좀 뭐 하는 거야? 제가 좀 앉아 보이소. 냅다 지른 겁니다. 우리 유학 보냅시다. 아빠가 막 황당해가지고 듣다가 나중에 폭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엄마의 이 아빠의 그 남동생이 의사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빠의 남동생 집에서 이제 애를 OSS로 유학을 보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러니까 올케가 이제 유학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내도 지고 못 산다. 내가 뭐 하나 유학 못 보내겠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빠들은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그 유학 상담을 위해서 이제 유튜브 보고 이렇게 서울 사무소로 전화하시는 분들 제법 계시잖아요. 아빠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일단 유학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거부터 묻습니다.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그 비용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을 때만 남자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엄마들은요, 유학 비용을 맨 마지막에 묻습니다. 그리고 물어도 이게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비용이다 싶으면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보통 전화 안 받거든요. 저희 이제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제일 먼저 전화를 받죠. 계속 하면서 그냥 이런 얘기도 막 하신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팔아서 우리가 전세로 가고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될지 어떨지 그런 얘기를 그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엄마들은 모성애 때문에 그런가? 하여간 그래요. 여자분들은 그렇대요. 남자들은 제일 먼저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데 여자들은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제가 목격한 거는 결국은 아빠가 빵 터졌습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그러니까 두 분 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울산에는 그 대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조선소도 있고 자동차 회사도 있고 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두 분 다 맞벌이 부부셨는데 빵 터졌어요. 내 동생은 의사니까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나는 의사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아이도 또 하나도 아닌데 그 돈을 잘 활용해서 나중에 또 쓰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엄마는 그게 순이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쉽게 얘기해서 판을 뒤집더라고요. 이거 내 돈으로 보낸다. 남자가 말이야 내 돈으로 보낸다. 속대 말에 쫄았어. 나 완전히 쫄았어. 그래가지고 저 가보겠습니다. 살짝 나왔다니까요. 자, 여기서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1번, 결국은 엄마 돈으로 아이를 보내게 되었다. 2번, 아빠의 말이 맞아서 결국은 못 보내게 되었다. 3번, 두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 4번, 그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정답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정답은 4번. 다시 얘기해서 그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결론은 이 아이는 유학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일을 접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예가 있습니다. 아이가 우선이 아니다. 부부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부부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가 그 사랑의 결실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먼저지 아이가 먼저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접할 때마다 제가 그 어머니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유학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하고 제발 다투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정의 평화가 우선합니다. 항상 그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무기를 가진 사람이죠. 무기를 가진 사람, 이성적으로 훨씬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모든 걸 다 가지려고 그래. 예.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이제 그 잘난 남자와 가정주부의 얘기를 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수치상으로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언뜻 보면 갑이죠. 예. 근데 남편이 좀 더 많이 갖고 무기를 가졌을 때는요, 항상 무기를 갖지 못한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이렇게, 야, 뭐 내가 이렇게 뭐 돈 벌고 이런 것도 당신이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러지 않고 내가 이게 가능해? 아유, 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네. 뭐 이런 거라든가. 야, 당신이 뭐 가정 살림 꾸리고 이러는 거를 이게 돈으로 어떻게 환산을 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상대방이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이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래야 공존을 할 거 아니야. 나는 이거를 잘하지만 당신은 이걸 잘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고받고야. 뭐 이래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야기를 했던 여자가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여자의 경제력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유학을 보내거나 이런 경우, 그랬을 때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편의 자존심이죠. 남편의 자존심. 예. 내가 돈을 번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그래 내 돈으로 보낼게 이래 버리면은 와, 남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 밖에 나가가지고 얘기도 못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 끝난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근데 의외로 제가 이런 사실을 깨달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잘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패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승자라고 생각을 했어. 똑똑하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돈 많이 갖고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했어. 아니라니까. 정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면은요, 맨날 속이 부글부글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럼 못 가진 사람들은 다 내 밑에서 나한테 벌벌 기어줘야 되잖아. 그러고 싶어 해요? 그러고 싶어 하냐고. 아니, 이재용 같은 사람이,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이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면 맨날 죄인처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죄인처럼 그래요? 죄라면 뭐예요? 가진 게 죄지. 가진 게 죄입니다. 가진 게 죄야. 가지면 여러분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니라니까. 가지면은 일부의 자유를 획득하지만 또 반대쪽에서 일부의 자유는 더 향유를 못해요. 사실 못 가진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 말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은 야, 그 공부 뭐하러 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은요, 야, 공부 뭐하러 하냐? 그러면 싸대기 맞아. 절대 그러면 안 돼. 저는요, 키가 작잖아요. 키가 크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쓸데없이 키가 뭐하러 커? 아유, 난 뭐 내 키가 좋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미워하지 않아. 내 키가 169잖아요. 남자 키 169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래, 날지를 해라. 그래, 잡복 정신으로 사는구나. 그치? 그렇게 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그거 질투 느끼지 않는다고. 근데 내가 키가 한 185 됐는데 아유, 키 작은 남자는 뭐 무슨 재미로 살아? 그것도 키야?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 잘하면 그냥 죽고 재수 없으면 맞아 죽어. 맞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의 소양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면은요, 그거 흉기가 된다. 그거 흉기가 되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가졌을 때는 가진 사람만큼의 교양 있게 행동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재수 없으면 맞아 죽어. 정말로 이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는 못 갖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은 시속 게임이거든. 어느 한쪽에서 내가 가졌다 그러면 다른 점을 못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돼. 그 다음에는 그래야 공정이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부부가 평행선을 가고 있다. 깝깝하죠. 여러분이 내 마누라는, 내 남편은 이렇다고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하소연하잖아요. 제3자가 들었을 때는 도찐 개찐이야. 예, 둘이 똑같아. 미안한 얘기입니다. 둘이 똑같아. 예. 처음에 너희들이 사랑할 때는 왜 사랑을 했냐? 그때하고 달라졌다고? 그 얘기 뭐냐면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어루만져주고, 어루만져. 부족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키가 169인데 내 앞에서 내 마누라가 아이고 남자라고 자 조금 해갖고 아이고 그것도 키라고 다 갖고 다녀? 그런 식으로 뭐 내가 할 수 없는 거 갖고 나한테 자꾸 비난한다면 어떻게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야 그럼 키 큰 남자하고 살아라. 그거 말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거만 무슨 얘기를 하겠어 내가? 그러니까 키뿐만 아니라 뭐 자꾸 비교해가지고 옆 사람은 이런데 너는 어쩌다 이러면은요 도망갈 길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사람 변하지 않는다니까.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냐고.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비난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열받으니까 자꾸 감정만 상해가지고 점점 더 고집을 피운다니까요. 점점 더 고집을 피운다고. 야 능력이 안 된 사람이 고집불통이 되면 야 사전 찾아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사전 찾으면 다시 한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고집을 피우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다? 사전 찾아볼게. 골 때린다. 골 때린다니까. 안 돼. 그 골 때리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가해자라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려면 어떻게 된다? 살살 달래가면서 살살. 그러고 보면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본다니까. 나도 부족한 게 되게 많은데 몰입이 되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안 보여. 자기는 자기가 안 보고 남의 부족한 점만 자꾸 보인다니까.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살살 달래가면서 그래.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내가 볼 땐 그건 애시당초 되도 않는 얘기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결론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모든 걸 그냥 다 좋게 생각하면 돼. 모든 걸 다 좋게 생각하면 그래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좋은 점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럼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그럼 어떻게 돼? 갈라서 해야지. 뭐 어떻게? 답이 없는데. 그 백날 주장해도 정말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거다. 갈라서 해야지. 뭐 어떻게 갈라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참. 내가 가위바위보 그냥 하냐고. 5판 3승제. 가위바위보 하고 나는 이번에도 김문수 그분하고 한덕수 그분하고 대통령으로 나가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가위바위보. 5판 3승제. 그게 최고야. 그래도 무승부가 나온다? 그 두 사람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더라. 가위바위보 해도 무승부 되겠더라. 참. 정치가 코미디가 됐어. 자, 가위바위보. 두 번 더. 가위바위보.
비가 오기 시작하네. 안녕히 계세요.